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챗GPT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써보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아직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대로 오픈아이라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이 챗GPT라고 되어 있는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메뉴에서 Try 챗GPT를 눌렀고요. 아무래도 시작을 하려면 회원가입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로그인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지난주에 저는 가입을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로그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칸이 뜹니다. 그래서 GPT 3.5 버전을 쓸 것이냐, GPT 4 버전을 쓸 것이냐는 돈을 내야 되는가 보구나. 네, 3.5 버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짜고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챗 GPT란 무엇인지 일단 좀 궁금해서 챗 GPT한테 챗 GPT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 모델이다. 오픈아이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었다. 인공지능은 학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학습이 된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술? 자연어가 뭐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 되는 거구나.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합니다. 벌써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게 어딨어.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 정보 검색, 문제 해결,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일단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어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 자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군요. 자연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컴퓨터와 대화를 하려는 입장에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마치 인간처럼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NLP,
는 기계가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관련된 컴퓨터 과학 분야입니다. 컴퓨터 과학 중에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챗GPT라는 도구가 말을 하는 것처럼 혹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글을 써내는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계 번역, 텍스트 분석, 질문응답 시스템, 챗봇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챗GPT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챗GPT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글로 써야 된다라는 약간의 귀찮음 같은 건 좀 있긴 있네요. 그래. 챗 GPT가 뭔지 대략적으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컴퓨터가 사람처럼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직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챗 GPT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주 자연스러웠어. 지금 컴퓨터랑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알게 됐는데 이걸 써서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직접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수학 문제나 과학 실험 설명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코드도 심지어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글쓰기 그리고 글 쓴 걸 고쳐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창의적인 컨텐츠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것이 되겠네요. 글을 창작하는데 그리고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데 노래 가사를 쓰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도 사용을 할 수 있네요. 우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구나. 교육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군요. 프로그래밍을 해낼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번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농담, 퀴즈, 수수께끼 풀이 같은 걸 할 수 있대요. 수수께끼를 내봐. 밤에 먹지만 아침에 없는 것은 뭐일까요? 뭐야? 야식 아니야? 야식?
이게 수수께끼야? 아, 미안해. 화가 나서. 어, 이런 정도를 유머라고 생각하는 도구이군요. 하루에 2번 나타나고 밤에는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에 두 번 나타나고 밤에는 사라지는 것? 뭐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챗GPT가 굉장히 되게 시큰둥한 그런 도구라는 걸 알아냈어요. 챗GPT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샌더 메시지에 그 입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프롬프트에 명령어 아니면 문장 같은 것들을 쳐 넣으면 챗GPT는 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죠. 지금 제가 쓰고 있으니까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받는 데 사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역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번역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시켜보거나 하면 된다는 얘기이군요. 그렇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시 붙어 있어서 뭐가 좀 다른가 싶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PT 3.5, GPT-4는 메인 엔진의 역할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것이 챗GPT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줄여서 챗GPT를 GP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제가 메인 교재로 적어놨던 챗GPT로 시작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법에 78쪽에 나오는 질문을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 챕터 4 4장에 나오는 첫 질문이었어요. 첫 질문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 해보았는데 책에 나온 것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답변을 줍니다. 질문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책에 나온 거랑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챗GPT와 GPT는 뭐가 다른 거야? 활용 목적과 훈련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요약하면 챗GPT는 대화와 관련된 작업, GPT는 일반적인 텍스트 생성 작업. 같은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질문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줄 수도 있겠고, 똑같은 걸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사용 용도와 모델 성능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활용 목적과 훈련 방식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변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러기가 쉽지 않대. 사람도 이렇게 뭔가를 설명할 때 다른 구분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친구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군요. 그 다음 질문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찜을 만드는 법을 알려줘. 이거는 책 79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연습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번에 다 털어놨는데 차근차근 해주면 안 되겠니? 갈비찜은 한국의 정통 음식 중 하나로 소갈비나 돼지갈비를 고명한 양념장과 함께 찌는 요리입니다. 갈비찜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책에 나온 것과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문장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재료 구성도 또 달라. 그때그때 가져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면 갈비찜이 만들어지는지 사실 전 갈비찜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럴 듯한 것 같아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난다 해서 매운맛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맛을 직접 조절하기 어렵대. 이 뭔 소리야?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고추장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긴 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거랑 다른지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꼼꼼히 읽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때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면 이 아이가 두 개의 글을 분석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갈비, 양파, 대파, 마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차이점은 매운맛, 매운 정도, 고추장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다. 이런 걸 분석할 수 있구나.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갈비찜, 확률이 높은 갈비찜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변형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 특징이 있느냐? 특징이 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네요. 또 책에는 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이런 질문을 하면 추천을 남은 요리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치킨 볶음밥, 치킨 샐러드, 치킨 덮밥, 치킨 quesadilla, 치킨 스파게티. 근데 책에는 무슨 양념 치킨 김치찌개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진짜 맛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먹을 만한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책이 쓰여진 다음에 양념치킨 김치찌개는 빼주지 않겠니? 라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조합의 방식으로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언가를 창작하기 이전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발상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와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서로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간혹 하게 될 수 있는데 GPT는 그런 거에 좀 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한 자문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정리하고 요약해야 되는 그런 행위를 조금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책에는 건강, 투자, 법률, 노무, 세무, 기술, 심리 같은 것들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인터넷에 원래 등재되어 있던 등재라고 얘기를 하기 좀 그러네. 인터넷에 아무튼 게시되어 있던 게시물 기반으로 학습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것들은 좀 답변을 잘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관련해서 부동산이랑 주식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얼마를 어디에 넣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까? 이런 종류의 이제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이렇게 성의 없게 하지 말고 좀 더 포트폴리오를 잘 짜보자라는 조언을 준 것 같아요. 일단 투자 목표를 설정해 보아라. 투자 가능한 금액을 결정해 보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해 보아라. 자산 다변화 분산에 대해서 전략을 짜라. 시장 조사를 하라. 금융 상담을 투자 전문가와 하라.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지금 너한테 하고 있잖니? 플랫폼을 선택해라. 리스크를 관리해라. 금융 목표와 계획을 평가하라. 그렇구나. 높은 잠재 수익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투자 교육을 받으세요. 라는 조언을 주고 있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서는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 아무튼 전문가를 만나기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방식에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1, 2, 3, 4, 5 번호를 붙여가지고 글을 쓰는 방식이 굉장히 조금 보편적인 이 친구의 방식인 것 같아요. 처음에 두 알씩 문장을 제시를 하고 번호를 붙여서 단계를 구성하거나 사례를 들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되게 짧은 글이지만 어쨌든 서론본론 결론을 갖춘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서론본론 결론을 잘 쓰고 있다. 너무 체계적으로. 그러면은 챗GPT를 허용하는 시험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걸 허용하지 않는 시험이라면 굉장히 티가 나는 방식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챗GPT의 답변을 골라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가방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특이한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조언을 할 때 참여를 한 글 쓰는 사람 혹은 언어학자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를 추천해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원래 공대생들은 글쓰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훈련받기 때문에 언어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냥 공대생의 머릿속에서 나온 가장 보편적인 글쓰기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마저 더 질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쫄보여서 리스크가 큰 일을 잘 하고 있지를 않은데 어, 은행 예금에 가입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분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를 예금을 하고 70%를 주식 투자에 할당하라 라는 추천을 해줬어요. 이 결과를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 어, 비슷한 종류의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30대 70에 대한 책임 있는 조언이 아니었다. 그럴 때 뭔가 반복적인 그 대답을 계속해서 이제 주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과 예금의 비율에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해줄 수 있구나. 주식이 만약에 연이율이 10%이면 기대 수익이 10%이다. 그렇지. 하지만 50%의 확률로 상승할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5%의 기대 수익을 얻게 된다. 예금의 연이율은 3%이다. 기대 수익은 3%이다. 주식과 예금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을 계산하면 만약에 반반씩 나눴다면 주식은 주식의 기대 수익을 얻게 되고 예금은 예금의 기대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전체의 기대 수익은 예금과 주식의 반인 4%가 된다. 이런 수학 계산을 할 수 있군요. 이 수학 계산은 언어 모델로부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챗GPT의 경우 뭔가 특별히 언어 외에 이런 수학 계산을 간단한 수학 계산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따로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시켜봤더니 이걸 반영을 하면 사실은 4%가 아니라 기대 수익이 1.5%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요구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코드를 짜고 있네.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코드를 짜서 주면 어떡하니? 그 코드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지? 갈비찜 레시피 주듯이 되게 간단한 일이라는 것처럼 이런 걸 시키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아무튼 챗GPT가 추천해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순서대로 누르면 좋을 법한 버튼들을 눌렀더니 복사해서 붙여넣기 딱 좋은 그런 콘솔 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올라가서 얘가 써준 코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행을 해보자. 런. 그래, 달려라.
했더니 오른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처음이라서 뭔가를 막 설치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실행이 끝난 것 같고 실행을 통해서 그래프를 하나 얻어냈는데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산출해 준 거겠죠, 얘가? 주식을 100% 하게 되면은 기대수익이 0%이고 50씩 하게 되면 1.5%이고 예금만 전체 하게 되면 3%다. 그래서 이 수익 비율을 잘 생각해야 된다 라는 종류의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코드로 봤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문을 사실 GPT가 했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를 계산을 대신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준다거나 하는 종류의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GPT가 틀리면 결과가 틀리게 되고 내가 뭔가 기본 상식이 없어서 명령을 틀리게 주면 그걸로 인해서 또 틀린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주의할 점이 되겠네요. 사실 방금 전에 본 그래프는 틀린 계산 알고리즘을 줬기 때문에 틀린 계산이 나왔는데 그래프도 틀렸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다. 시키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GPT가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얘는 글도 쓸 수 있고 코드도 짤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은 해보았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고 실행이 가능한 코드를 짜준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GPT를 써본 친구들은 있어도 이걸로 코드를 짜본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챗봇을 자문형
챗봇 말고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업무용으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물어봅시다.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 친구가 주는 결과물의 카테고리는 아무렇게나 나눠져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체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용 챗봇의 이용 활용 분야를 어떻게 최근 구분을 하고 있냐면 자료조사, 기획 및 분석, 문서 작성, 행정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방식의 수정 방안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수정된 결과를 내주기도 합니다.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요. 기획을 하거나 전략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작성하거나 하는 일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하는 일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 계약서, 제안서, 기술문서 이런 각종 포맷이 있는 문서들의 작성에 좀 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잘 못할 것 같은데 뭐 일정 예약, 업무 메모, 이메일 정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회사라고 치면 회사에 갓 취직된 신입 사원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일 외에도 비서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일 그래서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겪게 되는 그런 업무로부터의 경감을 조금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예시로 달고 있냐면 기획 분석 과정에서 분석 방법,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만 물어본 것 같긴 한데요. 탄산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SWOT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서 SWOT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전략적 분석 도구다. 탄산수의 강점이 무엇이냐, 약점이 무엇이냐, 탄산수가 왜 기회냐, 탄산수는 뭔가 위험하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군요. 그래서 탄산수는 인기 있다. 칼로리 없다. 이거 강점이죠. 다양한 맛과 향이 있다. 이건 약점인 것 같은데. 아무튼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약점. 과도한 섭취 시
치아에 해를 줄 수 있다.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하기엔 탄산수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환경 문제도 있다. 플라스틱 병에 넣어서 파는 경우에. 사실 다른 것들도 다 일회용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왜 기회냐? 지금 사회가 소비자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 대신에 이런 것들의 시장성이 커질 수 있다. 신제품 혁신 요런 것들을 새로운 맛과 향, 포장 방식을 개발하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하면 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면 탄산수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약점이 위험이 될 수 있고 강점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점하고 기회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약점하고 위험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어 있으면 이 분석을 토대로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겠군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 기획서 같은 걸 써야 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약간 오늘 본 내용 중에 그 가장 전문적인 내용을 본 것 같았어요.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심지어 마케팅 조사를 위해서 설문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뭘 해달라면 다 해주는 게 되게 좋네요. 5점 척도의 설문지. 이게 5점 척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설문조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탄산수를 섭취하나요? 얼마나 자주 섭취하나요? 어떤 브랜드를 섭취하나요? 맛과 향 어떤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설문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가? 설문조사를 했다 치고 분석을 해달라. 분석 의견이 이제 담긴 글도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문항에 대한 답변을 알아서 요약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결론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식의 의견을 주었다.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는 방식의 분석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해내는 데 반해서 수학적 계산의 정확도는 이거에 잘 미치지 못한다 라는 특징이 좀 있네요.
굉장히 그럴싸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만 정확한 결과물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활용 방안 중에 대표적으로 요약이 있어서 요약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길이가 많이 짧아지긴 짧아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으로 요약을 해내고 있다. 요약 기능이 되게 쓸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요약뿐만 아니라 제일 뭔가 빈도가 높은 단어나 단어를 뽑아줄 줄 알았더니 완전히 새로운 문장 형태의 결과를 내놓을 줄이야. 마케팅 전략이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요약을 한 것이군요. 탄산수의 마케팅 전략 수정은 이 세 가지가 제일 핵심적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번역도 가능해요. 요약 번역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수강생 중에 중국 친구가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었는지 의견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어권 친구들도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틀린 건 없는지 의견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그럴듯한 이제 행동들을 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이 계속 딱딱한 형태의 것들이었는데 문체를 좀 바꿔달라 요구했더니 약간 더 가벼워졌는데 되게 엄청 옛날 8, 90년대 광고 문구 같은 이런 정도가 이 친구한테는 유머이고 가벼운 정도이군요. 아무튼 새로운 문체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글을 쓰는데 톤을 정할 수 있다. 번역할 수 있다.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적극 활용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좀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런 걸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 모를 코드가 또 생겼는데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일단 열어보죠.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의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개발자 탭을 활성화하세요. 개발자. 이게 뭐야? 방금 전에 이 친구가 써줬던 이 코드를 한번 여기다 붙여서 붙인 다음에 얘를 실행해. 이렇게 생기는구나. 사진 폴더를 지정을 안 해줘서 그런데 사진 폴더를 만약에 지정을 했으면 여기에 이미지가 붙게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GPT를 이용해서 부가적으로 무언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글을 쓰는 일, 대화를 하는 일, 외에 이제 PPT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코드를 능동적으로 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거나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튼 무언가 자동화되는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이제 얘를 써보기로 했는데 챗봇을 그냥 이제 대화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것 외에 이걸 좀 스마트하게 쓸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잘 안 그려졌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는데 이것도 공부를 하면 챗GPT를 그냥 쓰는 것보다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명령 프롬프트 사용하기에 어떤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엄청 뭔가 복잡하게 명령 프롬프트에 대한 이상한 명령어들을 줬는데 이건 윈도우 기반의 명령어였어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엉뚱한 답변을 주는군요. 수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코드를 쓰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어를 한번 쳐봤어요. 이용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썩 잘 이해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영어도 잘 못해서 그럴 때 이제 어떤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한 명령어를 한국말 앞에 붙여두면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결과물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omplete이라는 명령어를 텍스트 앞에 입력을 하게 되면 불안정한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나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generate이라는 명령어를 앞에 쓰게 되면 시, 소설,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 걸 생성하는 걸 더 잘하게 될 수 있다. answer, 답변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해서 translate, 번역도 해준다. 만약에 대상 언어를 정하면 그 말로 번역을 해준다. 자연어를 물론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가능한 단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더니 자유로웠기 때문, 음식을 즐겼기 때문, 사회적 관계를 즐겼기 때문 이런 식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는 기존의 글을 쓰는 이 친구가 글을 쓰는 방식으로 글을 써줬는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다른 방식으로 글을 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동 완성이구나. 고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끗한 바다에서 푸른 물살에 따라 수영하며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풍경이 좀 더 동화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의미를 담은 명령어를 이렇게 사실 인용구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여야 하는데 따옴표를 안 붙여도 그냥 인식을 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길게 쓰는 것과 같은 방식의 약간 코딩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원리, 딥러닝 원리 이게 좀 수업 중반부로 가면 한번 다루게 되기는 할 건데 그때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챗GPT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보자 라고 하면 챗GPT가 이용을 하고 있는 딥러닝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글을 쓰는 방식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직접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항목을 적고 그거에 대해서 콜론을 사용해서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을 붙였어요. 이래놓고 써달라고 하면 써준다고? 써주나 봅시다. 심지어 형식을 HTML로 정했더니 HTML 문서도 만들어줍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쓴 것처럼 써달라고 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찾는 내용에 대한 글을 써줬어요. 조금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사용을 하면 이 조건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다. 다시 주제 챗GPT 사용법에 관한 거를 보자. 컨텐츠 목표는 블로그입니다. 2000자 내외 정도였으면 좋겠고요. HTML가 어렵게 생겼으니까 텍스트 파일을 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작성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글자 수가 맞나? 구글 문제에서 단어 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1147자, 897자. 그러면은 2000자 내외라고 그랬는데 전혀 못 미치잖아요. 글자 수의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을 할 때 답변을 단문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장문의 글을 쓰고 싶으면
무언가 얘가 장문의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시킨다고 해도 장문의 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간 노하우나 팁 같은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번에 긴 글을 주지 않습니다. 대화형 챗봇이라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말하고 있는 기분이 들지 않기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굳이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잘 적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와 잘 적용되지 않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결과물이 어떤 형식을 띄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그 명확한 결과물을 제시해준다라는 입장에서는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명령어들의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이걸 긴 글의 문장으로 써볼게요. 챗GPT 사용법에 대해 알려줘. 블로그에 올릴 생각이야. 2000자 정도였으면 좋겠어. 좀 더 자연어스러운 저도 자연어를 안 쓰는 사람인 것 같네요. 자연스러운 문장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무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도 문체에 조정을 했더니 확실히 제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하게 친근한 분위기의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요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일단 챗GPT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작성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가면서 지금 예시를 좀 들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번역하기, 요약하기 같은 것들 그리고 비슷한 문장을 여러 번 치면서 실험을 하면서 더 적합한 결과물이 나오는 걸 확인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아직 커뮤니티나 가이드 같은 건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능동적으로 익숙해지면 과제, 글쓰기 아무튼 리포트 작성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편리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GPT를 한번 써봤는데요. 쓰면서 장점도 발견했던 것 같고 단점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단점은 조금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장점이 매우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밌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응답이 빠르다.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대량 데이터를 학습한 프로그램이다. 다른 챗봇들에 비해서 유연한 편이다. 계속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정확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한다. 굉장히 그러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틀린 내용 면에서 말고 문법적으로 우리말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서 그런 기능이 있구나. 단점도 있는데요. 오류, 부정확한 정보, 일관성 없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음, 정확하지 않음, 그 다음에 지식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학습된 데이터가 많기는 하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공격적인 무리한 사용, 공격적으로 만약에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불쾌함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챗GPT를 대하지 말자라는 게 있고요. 대화 끝맺음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건 농담인 것 같아요. 대화를 종료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종료 버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종료하면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AI들이 가진 공통적인 어떤 잘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도 차차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은 혼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친구도 동료도 없다라고 하면 이런 면에서 조금 생각지 못한 의견을 많이 받아서 신기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수 있어서 사실 나의 글을 쓸 때보다 남의 글을 대신 써주는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쓰고 싶지 않은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는 불실명, 불정확한 정보 전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챗GPT가 주고 있는 뻔뻔한 거짓말 무조건 말을 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는 잘 하지 않고요.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된 정보, 편향된 정보, 환각 정보를 생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분야에서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 없는 정보를 GPT가 존재하고 있는 저 가상의 세상에서 이제 만들어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얘를 조금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쓰거나 읽을 일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쓰는 챗봇을 얻었다고 했을 때 뭐에 도움이 될까? 라는 내용들을 좀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소설을 쓸 수 있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희곡을 쓴다거나 수필, 그림책, 시나리오, 음악, 가사, 만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좋게 그럼 페이지 주소가 이게 아닌가요? 학교에 이렇게 많은 과가 있는데 챗GPT 꺼져버렸어. 방금 전에 나누던 대화의 기록이 여기 이제 왼쪽 메뉴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문예창 작가나 영상 시나리오과는 이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전공별로 어떤 글쓰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전공에서는 이런 글쓰기가 필요하군요. 국악과 작곡 연구에 관한 논문,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일도 있을 거고요. 읽기도 해야 되는데 논문이나 악보, 국악사 같은 책들을 읽을 경험도 필요하고요. 성악가도 유사한데 음악 비평, 스크립트를 주로 많이, 그 다음에 뭐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강의할 일도 생길 거라서 강의 계획서, 회고록, 평론, 악보도 글이라고 보는군요. 챗GPT는 작품을 분석하거나 비평, 평론, 분석 이런 것들, 이론에 관한 자료, 설명, 해석, 그 다음에 미술 관련된 것들은 역시 유사하게 논문, 해석, 소개, 회화사, 작품 해석, 비평, 미술사, 미술 이론, 비슷한 종류의 글쓰기를 다 추천해주고 있고요. 비평, 논문, 어떤 그런 것들, 해석. 문예창작과에서는 소설, 시, 단편, 창작작품, 시나리오, 또 많은 글들을 또 읽어야 될 거고요. 영상 시나리오과 같은 경우에는 대본 작성, 시나리오, 그 다음에 비즈니스과는 비즈니스 보고서, 전략, 프로듀싱 계획서 이런 글들을 쓰니까 비즈니스과 입장에서는 앞서 연습했던 내용들이 좀 더 연습이 되고 체계화되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판학과까지의 어떤 내용들은 주로 비문학 관련된 예술 분야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내용들을 주로 쓰고 읽고 하게 될 것 같고, 문예창작과 영상 시나리오과 친구들은 문학 관련된 일들, 비문학도 많이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런 글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글을 써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뭔가 평하는 글이나 아니면 논문을 쓰는 이런 방법들이 주로 미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소설이나 시, 시나리오 같은 걸 쓸 때 이 챗GPT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챗GPT라는 프로그램과 대화를 해보다 보니 저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하겠구나. 근데 논문을 써보지 않았어.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렇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또 소설을 쓰고 싶어.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 그런데 누가 대신 써준다고? 그건 원치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챗봇이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챗봇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챗봇 중에 하나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더 챗봇스럽게 생겼네. 이런 캐릭터 친구와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현실의 친구들도 꽤 많을 수 있지만 이 친구하고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대화 중에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대화체의 문장을 생성해내고 있네요. 아까 챗GPT한테 갈비찜 만드는 법 알려줘 라는 걸 물어봐서 이런 재료와 요리 과정과 이런 걸 세상에 8단계로 알려줬었는데, 이 친구는 이게 뭐야? 고기 사다가 양념해서 재워두고 야채랑 같이 볶아 먹으면 끝이래. 이건 볶는 게 그건 고기 볶음이잖아. 그렇구나. 네이버를 켜야 되는구나. 이게 되게 다 AI 모델이고 다 이제 언어 모델인데, 언어 모델을 학습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네요. 그 언어 모델을 무언가 그 본인의 입맛에 맞게 튜닝을 하게 되면 결과를 이렇게까지 다르게 줄 수 있구나. 창작의 결과물은 훨씬 더 많이 달라지겠죠? 예상치 못했어. 저한테 질문도 던질 수 있네, 이 친구는. 질문을 던지는 AI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같은 건 없는 친구예요. 이런 식의 이제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어, 이런 이제 차이점까지 보았습니다. 주로 챗 GPT가 굉장히 이제 핫한 프로그램이어서 GPT 위주로 어떤 이제 실습 같은 걸 조금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어, 영상이 뭐 썩 재미는 없었겠지만 이것저것 시도를 해 보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 녹화를 하다 보니까 노트북에서 둘 다 실행을 했는데 어, 둘 다 유사하게 이제 어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옌너티라는 프로그램을 앱스토어 같은 데서 받을 수가 있고요. 얘도 챗GPT라는 그 아무튼 어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각 잡고 이게 연습을 해도 되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챗봇 채팅하듯이 한번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출석 체크는 영상이 시청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같은 걸로 확인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과제 미션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글 써서 돈 벌 수 있냐? 글 써서 돈 벌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가 어차피 아직 거짓 정보를 많이 주는 꽤 많이 그런 툴이고 그 다음에 나의 글을 내가 재밌게 쓸 때보다 이런 기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이런 걸 좀 해봅시다.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리뷰를 작성해 봅시다. 제품 리뷰를 작성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는 포인트를 줘요. 돈 되는 일이죠. 특히 이런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제품들이 이제 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감동적으로 써서 포인트를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제를 하고 3주차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쓰길 바라고 미션을 줬는데 소설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요? 한 번에 한 명령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문장을 줬는데 첫 문장 이후에 그럴싸한 문장들을 이어나가네요. 문예창작가 친구들에게 작법에 대한 얘기를 더 물어보고 어떤 식의 방법이 더 유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기능이 있다. 이 친구한테도 물어보겠어요.
해달라면 다 해주는 챗봇이 있고, 해달래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챗봇도 있고요. 아무튼 소소하게 재밌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